예, 이번엔 역주행 사건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었죠.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던 SUV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와 아주 정면으로 충돌하는 엄청난 사고가 났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 들어간 건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그러니까 이분이 운전을 한 걸 전혀 기억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일단 핵심은 뭐냐면 주행 경로에 대해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자기가 그 현장에서 왜 사고를 일으켰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는 자정경에 정상적인 루트로 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유턴을 해갖고 반대 방향으로 운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수차례 날 뻔하다가 10km쯤 지나가는 과정에서 세 가족이 타고 있던 차와 정면 충돌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운전자의 어머니가 즉사를 하시고 현장에서요. 그 다음에 운전자와 2살 된 갓난아기가 지금 중상을 입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찰에 가셨는데도 이 운전자가 술 안 먹은 거죠? 예, 처음엔 술 먹은 줄 알았대요, 경찰 입장에서도. 근데 횡성수설하고 자꾸 이게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술을 먹지 않았냐 해서 음주 측정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했을 것이고요. 네. 근데 한 이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신상을 이제 주민번호나 조회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전날 가족들이 가출 신고를 한 겁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집을 나갔다 해서 실종 신고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신상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거 우리 법에는 사실은 도로교통법에 그런 규정은 사실 있습니다. 뭐 내전증이라든지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적성 검사를 해야 되고 본인이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이런 증세가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갖고 와가지고 적성 검사를 받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거의 형용화되어 있거든요. 내가 괜찮다고 하면 통제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50대임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받았으면 아마 그 와중에 적성 검사를 아마 했을 겁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과를 했고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뭐 전혀 기억을 못 한다는 거는 단기 기억 상실증, 알츠하이머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운전을 시킨다는 자체가 좀 문제인데 그걸 통제할 방법이 지금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없다라는 게 법은 있지만 실제로 불가능한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법 있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법이 있다 하더라도 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병원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맞아요. 누구가 지금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중에 적성검사 가면 확인해달라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또 운전공단하고는 다시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알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검사를 해보니까 좀 심각한 정도로 진압력에 손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어디인지 뭐 지금의 때가 언제인지 전혀 지금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휴대폰 번호를 얘기하고 휴대폰 번호를 얘기하라 그러면 전화번호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주민등록번호를 얘기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더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경찰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치매 환자 중에서 지금 운전을 하고 있는 숫자가 22만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건데 저희 다 이제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수시 적성검사 해보지만 전혀 사실은 걸러지지 않는 검사들 하잖아요. 뭐 눈 한번 보고 그냥 손 한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적성검사를 훨씬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 강화하기 전에 지금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운전면허 주는 데가 도로교통안전공단 그렇죠. 맞죠? 네. 거기하고 그 건강보험공단하고 유기적인 정보 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교류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제가 교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뭐 간질이면 간질, 뭐 알츠하이머 이 코드가 있을 거라고. 우리나라 그거 같은 알려주면 되는 경우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6개월 이상 입원했을 정도는 이제 안전공단에 이제 알려주는데 그거 말고는 또 사생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내전증이라든지 정신질환자면 적성 검사할 때 통과가 안 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발견을 내가 와서 제가 정신질환이 있습니다라는 사람은 없거든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형해화돼 있다는 게 더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니 자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신질환자가 아니에요. 정상이지 네. 사실은. 이런 사건 보면 정말 역주행을 하면서 도로 위의 달리는 살인 흉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건이 참 슬픈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치매라는 점에서 우리가 평균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되면 이런 분들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사회 시스템에서 과연 이들을 제대로 건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 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예전에 제가 치매에 관해서 굉장히 슬픈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만화가가
그랬는데 치매라는 게 뭐냐 하면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어릴 때부터 이제 돌다리를 건너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동안 아이는 점점 크고 강을 다 건너고 나면 아이를 내려놓고 다 큰 아이를 내려놓고 어머니가 뒤를 돌아서 하나하나 돌다리를 밟아서 다시 돌아가는데 뒤에 있는 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이게 그걸 보니까. 보시면 미국의 선례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주에서 이 라이센스 관리를 하는데요. 최근에 90세 이상의 뭐 알츠하이머나 뭐 뇌전증 뭐 이런 90세요? 네, 이상의 어르신들이 추돌을 하거나 역주행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에서는 연령대로 끊어가지고 면허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반발하는 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운전을 못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 영국과 같은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이 이동권과 타인의 안전, 운전 중 안전이란 이런 어떤 법리적인 어떤 상충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어떤 합의가 나와야지 이에 대한 어떤 제도도 만드는 것이지 현재와 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 다치는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부산 해운대에서도 큰 사고 나고 자기 기억 못한다고 네. 했던 일도 있었듯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정말 시스템적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건강보험공단하고 이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유기적인 체계라도 해서 좀 걸러낼 부분은 걸러내야지 이거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